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텐데요. 어떤 결과든 대한민국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3시 이제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일단 표결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나요? 일단 그 탄핵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 없으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300명이 표결을 한다면 40-50분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4시 내지 5시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 네. 그 결과가 청와대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 보내주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한 5시, 6시 경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 이게 받아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정지가 되는 거죠. 예. 일단 탄핵안이 가장 그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가결될까 안 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찬성표가 어느 정도, 가결은 거의 뭐 된다 이렇게 좀 관측들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그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네. 지금 한국일보가 다 그 새누리당 의원들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익명으로 이제 이 답변을 받았는데 네. 거기 지금 찬성 의원이 33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이탈표 없이 지금 다 그 찬성에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지금 이제 가결은 되는 그런 수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탄핵은 아마 가결이 되는데 과연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면 지금 입장을 유보했던 이 유보층들 지금 여당 의원들이 그렇죠. 과연 얼마만큼 이 탄핵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특거리로 가결되느냐 네. 아니면 압도적으로 가결되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숨은 탄핵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턱걸이로 하느냐 또 압도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향후 전국을 또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압도적으로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그 헌재 심리 최장 180일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야하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압박이 더 드세워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턱걸이가 되는 경우에는 아마 이제 또 그 여전히 그 황교안 그 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논란이 턱걸이로 되더라도 있을 것이고 또 만에 하나 이제 부결이 된다면 그 부결에 따른 민심의 폭발은 명약관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증샷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민심에 상당히 그 예민한 국회의원들로서는 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헌법 문제라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지금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를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추미애 대표나 이런 분들 말씀에 의하면 탄핵이 되면 바로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예. 또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황교안 총리를 다시 또 촛불 시위로 해서 끌어내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게 하든지 아니면 또 내각에 다 사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또 일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 시위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니까 네.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헌법에서도 없는 예를 들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데 그 황교안 총리가 사표를 내면 그다음 우리 헌법과 법률적인 순서에 따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헌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앉혀놓겠다 이런 초헌법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많이 그 눈에 띄게 된다 그러면 네. 사실은 막판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 법대로 헌법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좀... 황교안 그 총리가 만약에 지금 권한 대행이 될 상황이 지금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지금 황교안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위원도 탄핵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야당이 지금 탄핵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황교안
이 총리의 그 퇴진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지금 한교안 총리가 그동안 국무총리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보여준 행적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을 좀 방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예를 들면 지난 2014년 정민회 문건이 터졌을 때 사실 그 정민회 문건의 실체라는 부분을 밝히기보다는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검찰을 총지했던 분이 한교안 총리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법무장관으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러니까 헌법 위반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법률 위반이라고 그걸 갖다가 야당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탄핵을 하게 된다면 뭐 그것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야당도 그렇게 무리수는 두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이 야당만 그 국무위원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탄핵을 가결할 수 있는 것이 제적 과반수이기 때문에 야당 힘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나치게 이 한교안 총리를 흔드는 모습으로 보였을 경우에는 그 정치적 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야당은 지금 한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된다 하더라도 더 다른 정치적 욕심을 내지 말고 말 그대로 관리만 하라는 그런 데 대한 이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엄포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쨌든 탄핵 찬성을 어쨌든 한 표라도 더 끌어내야 되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가지 또 변수라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결국은 빼달라는 비박계라든지 저 새누리당 요구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예, 그 변수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새누리당 비박계의 어떤 입장을 보니까 그걸 굳이 변수로 문제 삼고 싶어하지 않는 듯한 동향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어떤 여론이 상당히 지금 탄핵 쪽으로 되어 있고 당장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라는 여론이 자꾸 비등해지다 보니까 그 여론을 좀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말할 것도 없고 비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친박계까지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그게 극단화되면 진영 간의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요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보면 헌법 유린과 관련한 부분이 11개, 그다음에 법률 위반이 3개라 그러는데 헌법과 법률에 대한 농단과 유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면 탄핵 이후에도 마땅치 않더라도 다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국회에서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세월호 7시간 문제는 사실은 이게요. 뭐 그것 때문에 찬성하냐 봤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탄핵 사유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소위 정치형 탄핵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근무를 태만히 했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부실하게 했거나 뭐 부도덕하다 이런 것들이 다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실제로 상원에서 판결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나라는 별도의 재판소, 우리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명확히 돼 있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 거는 있는 건 맞는데 과연 그것이 법률 위반이냐 헌법 위반에 관한 거는 아직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탄핵 사유로 넣는 것은 실제로 헌법재판에서 심리만 길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도 심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헌법 11개 위반, 법률 3개 위반 이렇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야당 쪽에
쪽에서는 그 헌재의 심리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인용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예. 또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의 가결을 앞두고 그 세월호 상황이 개진되는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올림머리를 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국민 감성이 거의 이제 폭발 일보 직전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재난 상황에서 그런 골든타임을 그렇게 그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동정이라든지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국 정치라는 것이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지만 국민 여론을 또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오늘 그 국회에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방청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그런 분위기와 빌미와 명분을 자꾸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권력이라든지 또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속해서 기다려보겠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다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난 입장은 2004년도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습니까? 탄핵당해서 한 60일 동안 그때 지금 이제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기억하는 바에 의해서도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런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질 않았습니다. 단지 이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지금 이제 자신의 그 청와대 간제에서 머물 수 있는 거,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예우 정도 받는 거, 경호 받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탄핵안이 어떤 식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 가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난번 이정현 대표와 정지석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담담하게 지금 현재 가겠다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담담하게 지금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중도 사퇴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중도 사퇴 같은 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부한 채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그 심판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앉아 또 법리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한다면 자신의 또 변호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변호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식으로 법리적 공방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차 교수님은 그 지난 2004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탄핵 네. 사건. 그때 예. 당시 청와대 출입을 하셨었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국회 출입 기자로서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현장에 그때 계셨군요. 탄핵이 그 가결되던 네네. 본회의 현장에 있었죠. 그때 예. 당시에 탄핵될 때 이제 하루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을 앞두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아무 말이 안 그렇죠. 했거든요. 2004년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 바로 탄핵하기 전날 네. 그날 그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탄핵을 아마 발의하기 전날일 것입니다. 네. 그래 해서 그때는 이 개인이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종의 스스로 최후 변론을 한 셈이죠. 예.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는 이 지금 그때 당시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분노의 기름을 끼얹는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안이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하나의 동력을 작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면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침묵을 지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4차 남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이 여당 대표 지도부만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으로 나갔는데 네. 결국은 지난번 6차례의 촛불 민심이 나타난 바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인 퇴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퇴진이 전제되지 않아 어떠한 이야기를 내놔봐야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은 좀 담담하게 말 그대로 그렇게 처신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탄핵에 반대하는 그 여론이 60%였거든요. 탄핵이 통과된 뒤에는 더 반대 70%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의 70~80% 됐다고 한답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뭐 달리 저는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보이는 것이 지금 탄핵소추안을 보면은 그 최순실 등의 공소장, 그러니까 범죄에서 재판에 회부한 그 공소장을 거의 옮겨 놓았고, 그 다음에 그런 범죄와 관련해서 헌법을 위반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변호인을 통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핵안에 대해서도 나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 뭐 할 얘기가 없죠.
아마 헌법재판소 가서 계속 그래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입장으로 한다면 뭐 국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으며 국회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별로 새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같은 탄핵이라고는 하지만 탄핵 소치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전혀 다른 예,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관계 인정을 했거든요. 예.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은 다 부인하잖아요. 네. 나는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부정이 일어난 건 최순실 개인의 문제다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상황이. 예. 일단은 뭐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탄핵은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렇게 부결이 된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뭐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재시도하지 않겠습니까? 할 것 같고요. 그 부결 지금 이 자체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오히려 지금 그 새누리당의 비박계들 사이에서는 자기네들이 분명히 이제 찬성표를 던져도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 책임을 혹시 그 전부 뒤집어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비공개로 인증샷을 찍어서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느냐 소리까지 나온다 그렇죠. 그럽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게 무기명인데다가 또 사실 부결이 되면은 당장 뭐 무능한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민에 대한 배반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겠는데 이걸 또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활용 내지는 악용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신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만 결국 이 분위기 그리고 민심의 분위기로 볼 때 가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높죠. 네. 가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네. 사실 뭐 부결이 돼서 부결될 경우에 막 과연 야당이 다시 재시도를 할 수 있느냐. 사실 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이제 또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에 다시 또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부결이 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겠다는 마당인데 이 지금 이제 본인들이 다시 그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음 회기 때 올린다는 그 자체가 명문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도 동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상실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부결되면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도 식물 상태지만 국회도 거의 식물 상태로 들어가질 수밖에 없다. 네. 말 그대로 정치가 전체적으로 공백 상태, 진공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는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하여튼 부결이라는 이 뭡니까 전제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으로서는 굉장한 아니, 비극이 지금 되겠군요. 전부 가정법적인 얘기인데요. 네. 의원직 총사퇴를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국회가 해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 의장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지 않은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가결될 것이다라는 웃지 못할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네. 그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첫 번째에 그냥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가정법이지만 또 안 하겠습니까? 네. 일단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헌재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헌재에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 이제 탄핵안을 두고 이렇게 계속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헌재 그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마지막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그분들의 결정에 반영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건 뭐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렇긴 하지만 헌법재판관 각자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나 미국형의 정치형 탄핵제도가 아니고 사법형 탄핵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또 법률 위반인지 이제 거기에만 맞춰서 해야 됩니다. 헌법 위반이 제일 대표적인 건 그거거든요. 네.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놨더니 최순실이 다 했다. 그러면 이게 국민주권주의의 침해 아니냐. 또 국무회의 안건을 최순실이 다 했다.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도 위반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딴 사람이 하니까 이 대통령 선출에 관한 그것도 위반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은 그 점에 특히 이제 이것이 우리 헌정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본인들의 그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탄핵안이 탄핵소추안이 그 헌법에 넘어간 뒤에 헌법재판소 근처에 가서 촛불 시위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국민들이 정치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죠. 예. 이거는 탄핵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헌법재판관들의 압력이 된다든지 그렇게 돼서는 진정한 그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내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대혼란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 사이에 이제 특검의 어떤 조사 결과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결론을 낼까요? 언제쯤?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특검의 수사 결과 이거는 뭐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오늘 그 표결이 탄핵 그 표결이 아니냐 특검이냐 상당히 압도적으로 가결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상당수 표차가 나는 식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타결 인용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네. 그것이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네. 마찬가지로 속도감도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또 다수의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또 국민 다수의 의견을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탄핵을 상당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측면도 아마 이 지금 현재 법조항을 만약에 세세히 따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빨리 국가적인 혼란을 빨리 끝을 내야 된다, 빨리 예.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런 게 된 건 맞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여론이건 뭐든지 간에. 근데 이 사건은 간단치가 않은 것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 인정을 했는데도 재판을 7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63일 만에 끝을 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 탄핵 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인지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인가 법률 위반을 따져야 되는데 우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 최순실 등의 형사 재판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뭐 어쩌고 하려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주일에 네. 3번씩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긴 하지만 나라의 혼란을 빨리 그 끝마치려면 열심히 서둘러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박 대통령 측이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금방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내에 하기 위해서도 밤샘의 감성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어찌됐든 간에 그 헌재 결정이 나오든 또는 중간에 뭐 어떤 다른 결정을 하든 조기 대선은 좀 불가피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대선 정국은 또 어떻게 좀 돌아갈까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만약에 오늘 이후에 뭐 오늘 이후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이 탄핵 정국을 본인의 그 유권자로부터의 그 표를 견인하는 어떤 기회로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그 후보들의 그 지지도를 보면은 특별하게 약진한 정치인으로는 성남시장 한 사람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 상황이고 또 지금 무당파가 늘었습니다. 네. 53%나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분명한데 지금 현재 1위를 달리는 사람이 결국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느냐에 대해서 누구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또 난세의 영웅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파퓰리즘적인 그런 어떤 그 선언이라든지 구호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샤이 박근혜는 없을지 모르지만 샤이 보수는 그냥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많은 딜레마를 지금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만약에 야당에서 계속해서 즉시 하야를 밀어붙일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수의 정체성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또 유린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샤이 보수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그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헌재의 심리는 일단 지금 그 사항이 14개나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난 다음에 현재 있는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또 그 비난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그 견해를 전부 그 표명하고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월, 5월 이 지금 그 예측을 하는 걸 보니까 네. 대선이 그렇게 되면 6월 25일 내지는 뭐 7월 중순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미 계산 다 끝났던데요. 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스템대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숙제는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